한일 관계, 대외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가장 많은 전략적 이해관계가 합치하는 국가입니다. 이번에 출범한 이시바 내각이 사실 그렇게 안정적으로 출범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은 또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조금 배신당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유지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일본입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 강화 측면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주요 우방국인데요. 일본의 대내외 정세와 정책에 대해서 장혜진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일본 이시바 내각이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 이시바 내각의 대외 정책을 평가하고 전망하기 위해서는요. 기존 내각인 기시다 내각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고요. 이와 비교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 3년간의 기시다 내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시다 내각은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10월에 종료되었는데요. 기시다 내각의 경우 국내적인 측면과 대외적인 측면의 평가가 매우 엇갈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과도 엇갈리고요. 먼저 안보 정책이나 대외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었고 국내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방위 정책 같은 경우는 전후 역사적인 전환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미일 동맹도 전례 없는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도 선언되었고요. 우리로서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전략적 방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그것이 선회한 것도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시다 내각의 국내적인 상황은 그다지 좋지는 못했는데요. 외교 안보 정책을 제외하고 그 이외의 정책적인 평가는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된 것은 자민당 파벌 정치와 관련된 도전들이 정말 3년 내내 끊임없었는데요. 결국 자민당 내각 하 파벌 정치에서 파생된 뒷돈 문제가 기시다 내각과 그 다음에 자민당에 대한 정치적인 신뢰를 굉장히 깎아내렸고요.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기시다 총리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사님께서 그 기시다 내각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시바 내각이 출범한 지 이제 약 3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좀 이른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에 추진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좀 나름의 방향성을 좀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좀 대외 정책 측면에 있어서요. 기존의 기시다 내각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말씀하셨듯이 이시바 내각이 이제 출범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차이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재 드러난 것은 차이점보다는 연속성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의 자신의 방위 정책 같은 경우 2010년, 특히 2010년이죠. 대중 견제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커다란 방향성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일본 자신의 방위력 강화, 그다음 미일 동맹 강화, 그리고 동지국이라고 불리는 안보 협력 대상과의 협력 강화, 소다자 협력 확대가 계속해서 주류를 이루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 방위족이라고도 불리는 그만의 지론이 있었는데요. 현재 수상이 된 이후에 그의 지론이 크게 드러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사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더욱 강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재집권이 미일 동맹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일본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관세를 무기화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입니다. 일본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에서 미일 동맹의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미일 관계가 받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존재했는데요. 기대를 상회하는 것이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그 저변에 있는 일방주의적인 접근에 대한 우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 동맹의 이익이라던가 미일 양국의 이익을 그렇게 내세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런 부분을 가장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트럼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일 양국의 이익
일본이 미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 미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미국에도 이익이 되는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지시키는 것을 가장 큰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8일이죠. 지난주 토요일에 미국과 일본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정상회담에 앞서서는 외교 경험이 적은 이시바 총리가 과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문제를 잘 인지시킬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가 컸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상당히 무난한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대외 정책이라는 것은 어때 국내 정치와 상호 연계성을 갖고 작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보실 때는 일본의 국내 정세, 또 이와 연계된 대외 정치를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또 이러한 대외 정책 기조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마도 일본의 국내 정치입니다. 지금 저희는 그 미국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가장 크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일본 국내 정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번에 출범한 이시바 내각이 사실 그렇게 안정적으로 출범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민당 정치 쇄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 속에 출범을 했는데 그 기대감이 굉장히 빠르게 식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리 취임 이후 8일 만에 중요한 해산을 하고 선거를 치렀는데 참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만에 소수 여당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대외적으로 또 트럼프 리스크라는 것이 있죠. 큰 흐름 속에서 보자면 대외 정책 자체는 크게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적인 불안정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를 선택할 것인데요. 한일 관계 차원에서 보자면 조금은 불안정 요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호적인 한일 관계를 계승했고, 한일 간의 가장 큰 발화점이 될 수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그렇게 정치적 신념이라던가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문제가 일본의 국내 정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 이시바 총리가 만약에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이시바 총리의 조기 퇴임이라던가 더 나아가서는 정권 교체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본의 국내 정치도 상당히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외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역시 미일 관계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가장 크게 우리가 주목할 것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꽤 오랫동안 미일 양국이 대외 정책 면에서 보조를 맞춰왔습니다. 대중 정책이라든가 대북 정책, 우크라이나 지원, 테러 제재,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보조를 맞춰왔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에 따라서 사실 대외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저희도 예측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똑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또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조금 배신당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레퍼런스가 있어서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을 것인데요. 사실 한일 관계, 한일 양국은 여러 현안이 존재하지만 이런 대외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가장 많은 전략적 이해관계가 합치하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외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속에서는 한일 관계의 협력적인 모멘텀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박사님, 지난주 토요일 미일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서 한국이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주셨다시피 지난 토요일에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한미일 3국 협력의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과연 한미일 3국 협력의 방향성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북 정책을 앞세우면서도 사실은 대중 견제로 경사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대북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도 주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로서는 한미 동맹의 그 방향성, 그리고 우리의 국익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 3국 협력이 대북 억지에 조금 더 방향성을 두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정치적,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대내외 정세에 대해서 장혜준 박사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국의 국방안보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상대 국가죠. 우방국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더욱더 일관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